팬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되셨는데 혹시 심경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떠신가요? 심경 어떠세요? 혹시 뭐 횡령이랑 성매매 알선 모두 다 부정을 하시는 건가요, 여전히? 아니면 직접 성매매 했다는 것도 여전히 부정을 하시고 계신 건지 어떠세요? 아니면 뭐 빅뱅 팬들한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심경 분이세요? 지난 14일 성접대와 성매수,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받은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정준영 씨와 최중훈 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음에도 구속이 됐잖아요. 네. 경찰도 승리 혐의 입증을 자신한 것으로 아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준영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죄랑 지금 승리 씨의 그 혐의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불법 동영상 촬영 혹은 유포 이 증거가 아주 명확하게 남아있는 상황이고 승리 씨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는 좀 적용 혐의 자체가 좀 다르다는 것도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기각된 게 왜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사실 주요 혐의들에 대한 정황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는 건 기사화가 많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성매매 알선을 했다라는 거를 유인석 대표가 인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YG 법인카드 얘기가 나왔고 버닝썬에서 몬큐 뮤지엄으로 입금한 정황 같은 것도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뭐 어느 정도 굉장히 근거가 있는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각이 됐다는 건 전담팀까지 꾸려졌는데 그 경찰대 힘이 분명히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경찰 쪽에서는 약간 이례적으로 이번엔 자신 있다고 네. 했던 것 같은데. 예. 혐의가 이렇게 많은데 왜? 라고 하는데 많은 대중이 착각하는 겁니다. 혐의가 많다고 구속되는 거 아닙니다. 승리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이제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대중이 화가 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증언의 일관성은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본인은 한 목소리로 자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 걸 깰 수 있을 만한 물적 증거를 경찰이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거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승리 씨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영장 실질심사 출석 때 승리 씨의 표정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굉장히 옅은 미소가 좀 있었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영장 실질심사 후에 포승줄에 묶여 있었을 때는 승리 씨가 뭔가 눈동자도 많이 풀려 있었고 굉장히 체념한 표정이었고 굉장히 좀 어두워 보였어요.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듯한 모습이 많이 보였죠. 나오고 나서 그래 역시 뭐 구속영장까지는 아니었어라고 좀 어느 정도 자신도 예상을 했었다. 어느 정도 안심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자, 경찰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닝썬 여배우라는 단어. 네네네. 네, 요즘에 굉장히 많죠. 각종 네네. 포털 사이트 실시간 순위에 버닝썬 여배우라는 검색어가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예. 네, 맞습니다. 버닝썬 게이트 여파가 이번에는 여배우까지 번졌는데요. 버닝썬 관계자와 모 방송사 인터뷰 때문에 버닝썬 안에서 30대 여배우가 마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목격담에 따르면은 지난해 11월 문제의 버닝썬 폭행 사건이 있던 날 당시 클럽 안에 30대 여배우가 있었고 이 여배우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얼굴을 이 형광봉으로 때리면서 약간 눈이 출혈돼 있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죠. 근데 그 인터뷰가 이제 방송이 되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난 게 뭐냐면 버닝썬에서 아마도 술이 아니었다면 마약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30대 여배우를 찾기 위해서 누리꾼들이 이제 혈안이 된 거죠. 맞아. 네, 맞습니다. 뭐 한효주 씨, 김고은 씨, 그리고 정은채 씨 이렇게 실명이 아예 보도가 됐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버닝썬 여배우 A 씨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인데 사실 이 얘기를 했던 클럽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30대 여배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김고은 씨는 제외가 된 상태고요. 자, 청순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여배우들인데 이분들이 왜 이런 마약 의혹까지
갖게 된 건가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당시 버닝썬에서 한 화장품 회사의 행사가 열렸는데 네. 이 여배우들이 그 화장품의 모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화장품 회사라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중국에서 좀 더 인지도가 높은 회사인 것 같고요. 중국에 먼저 진출해서 자리를 잡은 후에 역으로 국내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이 브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기업은 아니고 이제 조금 중견 기업 정도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톱 배우를 3명이나 이렇게 모델로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나요? 일단 여기 작년 매출만, 그러니까 수입이 아니라 매출만 놓고 봤을 때 5,3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미국의 투자은행인 이 G사가 평가한 이 회사의 가치가 약 1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김혜수 쿠션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모회사인 이제 카버땡땡에 이어서 국내 화장품 회사로는 두 번째로 이 미국의 G사에서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3명의 톱스타를 쓰더라도 모델료를 맞출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는 회사인데다가 제이사 입장에서는 당시에 미국을 넘어서 미주 그리고 일본까지 시장 확대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을 당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뭐 이병헌이라던가 한효주라던가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좀 겨냥한 듯한 모델 기용을 한 것 같아요. 세 사람이 공교롭게도 같은 소속사예요. 같은 소속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제2회사와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친분이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좀 이런 경우가 좀 드문 케이스긴 하죠. 한 소속사에서 한 화장품 회사를 3명이나 쓴다는 게 드문 케이스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정은채 씨는 왜 언급이 된 건가요? 모델도 아닌데. 정은채 씨는 다른 회사의 브랜드 모델인데 정은채 씨도 함께 거론이 되면서 공식 입장을 본인이 먼저 밝혔어요. 근데 이렇게 이름이 그러면 거론되고 있는 화장품 회사와 그리고 모델이었던 배우들은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꼴이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정말 여성 연예인한테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게 사실은 그날 유명한 배우도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 배우에 대해서는 심지어 유명이라고까지 타이틀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고 보도도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여배우 A씨가 누구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유독 근데 저희가 여배우와 생각해보면 정준영 사건 때도 2차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찌라시 때문에 이것도 그런 일환이 아닌가 싶고 사실 술에 취했어도 침 흘릴 수 있거든요. 마약을 했다라는 확실한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클럽 관계자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너무 지나치게 크게 비화된 느낌이 좀 들어요. 이번 파문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그 화장품 회사의 모델을 한 여배우들 같아요. 맞아요. 네. 한효주 씨 외에 다른 여배우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정은채 씨의 소속사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4월 말에 모델 계약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고 5월부터는 타 화장품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배우의 명예 그리고 인격을 훼손하는 이 모든 게시글, 댓글을 수집해서 선처 없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시사를 했고요. 배우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언론에 언급된 그 여배우 모델이죠. 그 화장품 모델 3명은 이제 전부 다 한 번도 버닝썬이라는 클럽에 간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한효주 씨 같은 경우는 추가로 지난 10일에 33명의 악플러를 경찰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제 고소하기도 했고 또 고준희 씨도 이제 한번 언급이 좀 많이 됐었잖아요. 고준희 씨 역시도 승리 단톡방의 여배우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있었는데 아니다라고 하면서 악성 루머 퍼뜨린 악플러 12명을 지난 5일에 역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 제이 브랜드라는 이 화장품 브랜드가 버닝썬에서 브랜드 행사를 여는 바람에 이런 오해가 지금 시작이 된 건데 보통 그런 클럽에서 화장품 행사를 하나요? 행사가 아니라 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이례적인 상황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클럽 행사, 그러니까 브랜드 클럽 행사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패션 브랜드 행사할 경우에는 지금도 이 관계자들이랑 뭐 좀 주요 고객들 초대해서 그것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그것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깔고 지금도 이태원이나 강남 클럽에서 분명히 하고 있어요. 네. 금요일 저녁에 그런 유명 클럽에서 행사를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금요일 저녁은 피크 타임이고 게다가 대관에도 대관료가 평일보다 훨씬 비쌀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건 결국 그 승리 측과 이 제이 브랜드 쪽에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게 승리가 이 제2회사의 특수 관계사의 대표였던 거잖아요. 그럼 그 대표가
자기가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운영하는 클럽으로 회식을 합시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요. 그 제이 브랜드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승리의 애칭이 있잖아요. 그 승치땡이라는 그것을 상표 출원을 한 게 유리홀딩스였거든요. 근데 그 승치땡을 제이 모타운에서 또 상표 출원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제이타운이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그 이제 지금 현재 그 화장품 제이 브랜드의 대표와 이제 승리가 원래 공동 대표였던 회사예요. 그 제이타운이. 그리고 이제 지금은 승리가 사임을 하고 그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대표가 같이 이제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그 승츠땡닷컴 이런 거를 사면서 아마 같이 뭔가 이렇게 화장품 사업 같은 것을 하려고 한 걸로 보여요. 네. 신분관계 정도가 아니네요. 지금 공동 대표였다면서요? 네. 그러면 사실상 승리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였는데 또 다른 회사의 직원 회식을 여기서 했다. 이거니까 사실은 관련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 상황인가요? 그러네요. 예, 일단 그러니까 승리 씨가 그 화장품 회사의 대표님과 회사를 만들었던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을 진짜 많이 했네요.